사실은 그 연준이 한 번 실수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때 이거 일시적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로 올리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한 건 분명합니다. 늦췄을 때의 위험보다는 빠르게 해서 물가가 올랐을 때의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면은 늦게 내려서 실수를 하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식고 있는 과정이지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강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잦아들고 경기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 어느 정도 식고 있는 과정이지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이 그럼 경기 침체 때문에 왔냐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우려가 어느 정도에 좀 지나치게 작동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미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아마 클라우디아 샤미 실제로 2007년, 그러니까 그 미국이 금융위기 빠지기 직전에 이제 그 연준에서 근무를 했던 그 경제학자고요. 그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으면 뭐 불황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럼 거의 불황이 왔다라는 걸 예측하듯이 일종의 패턴을 찾은 거죠. 그 당시에 패턴을 봤더니 12개월에서 가장 낮았던 기간보다 그냥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3개월 평균이 이제 0.5% 정도 오르면 굉장히 큰 숫자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황이 오더라라는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찾은 거고 이게 통계적으로 찾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에 반복된 거지만 그게 뭐 항상 뭐 확실하게 온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뭐 주식시장 같은 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업률은 이제 한 번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고 내려오면 쭉 내려오고 이게 우리가 경기 변동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지속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이렇게 쭉 가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업률이 그 정도 큰 폭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한번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것이 뭐 한두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거시경제 전체에서 이제 그 고용이 되는 사람보다 해고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이게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거시경제 전체의 변수에서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또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도 이번엔 거의 내릴 거라고 예측은 사실 안 했고 9월에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요. 뭐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내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안 하고 뭐 9월에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늦었느냐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그 연준이 한 번 실수를 했죠.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때 이거 일시적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로 올리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한 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 기대가 높아져서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착륙 말도 안 돼. 경제가 망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작년에 이자율을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것을 보면은 사실상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경제가 망가지면은 연준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 늦췄을 때의 위험보다는 빠르게 해서 물가가 올랐을 때의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면은 늦게 내려서 실수를 하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게 주식 시장이 물론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게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질 우려가 있었고,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코로나 때라든가 2007년 금융위기 때까지처럼 뭐 주택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서브프라임 몰기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에 대한 어떤 대출 때문에 일어난 은행의 부실, 아니면 그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의 부실 같은 게 있어서 금융시장이 빠졌다면은 연준이 모여서 되게 심각하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만의 이슈처럼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물론 뭐 엔캐리다, 뭐 일본에서의 이자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이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주식시장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제한된 문제라고 본다면 사실은 연준이 그렇게 주식시장만의 이유로 빠르게 반응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게 8월에 아마 그 잭슨 홀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사실 회복이 돼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그거를 연준이 알았더라면 아마 7월에 이미 내렸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50bp를 내렸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금융이 은행권에 아직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실물 경제의 불황이 징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50bp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를 내리는 상황이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채권 시장에서 지금 2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연준이 내릴 걸 생각하고 미리 가 있는 거인지,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뭐 안전자산으로의 선호에 의한 것이든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2년물 국채와 연준 금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은 누누이 했던 얘기는 그 경기가 침체를 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경제를 압박하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될 수 있어라는 게 뭐 작년 초에 했던 얘기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도 좋고 경기가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시장에서도 이거 노랜딩, 뭐 소프트 랜딩 이런 건 불가능해 했다가, 뭐 당연히 미국 경제는 꺾일 거야라고 했다가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게 불황을 꼭 막아야 된다는 시장 걸로 기대가 바뀐 상황이니까, 사실은 뭐 작년에 만약에 인플레 잡고 불황을 못 막았으면 아무런 욕을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불황을 못 막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겼을 거냐 하면은, 일단은 불황을 못 막아도 인플레를 막는 것에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불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물가와 고용 두 개를 앞으로 다 같이 보겠다라고 했고, 기자회견 연설문을 자세히 보시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예상보다 나빠지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거의 뭐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금리가 지금 5%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내리려면은 사실 5%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있기 때문에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죠. 저는 저희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